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일주일 넘게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증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은 이달까지 준중증 병상 34곳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의료진들은 병상과 함께 이를 관리할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8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현재까지 6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11월 923명을 넘어설 걸로 보이고, 전남은 한평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와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전국적 상황에 따라 광주 전남에도 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증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대 조선대병원에 마련된 29개 병상 중 잔여 병상은 3곳에 불과하고, 화순 전남대병원에 있는 12개 병상 중에는 7곳이 남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타 지역 확진자들이 대부분 광주 병상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달까지 전남대 조선대병원에 준중증 병상 28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경우는 화순 전대병원에 9개가 마련됩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이렇게 사망자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서. 한편 의료진들은 병상 확보 계획만 있고 이를 관리할 의료 인력은 확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료진들은 정부가 간호 인력의 준비는 고민하지 않고 중증 병상 확보 행정 명령만 내렸다며, 인력 충원과 교육 없이는 코로나를 포함해 일반 환자 치료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 지적합니다. 그 병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갈 의료진, 간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대비가 없었습니다. 전국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훌쩍 넘은 상황. 병상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한계를 호소하는 의료 인력 충원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평에서 어린이집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된 성인들은 모두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파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나머지 확진자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만에 20명 이상이 확진된 한평군.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을 통해 퍼져나갔고, 성인 확진자들은 대부분 30, 40대로 백신 접종을 마친 이른바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여부도 검사 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들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그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발생한 만큼 면밀한 역학 조사와 함께 돌파 감염된 한평 지역 성인 확진자들이 2차 접종을 마친 시기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로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은 접종 시기와 관계없이 2차 접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항체 형성이 낮은 상태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노출될 경우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3차 접종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돌파 감염이 대부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신 3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또 면역력도 10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한평 지역에서만 300명이 넘는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진단검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했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모두 내년 1월부터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상정된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해당 안건은 반대하는 시의원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한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광주 시민들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으로 약 147만 명이 1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7일부터 2월 말까지이고 5월 말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초수급자 8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세대주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원금을 받게 되고 나머지 광주 시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을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선불형 광주 상생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으로 광주시는 1,322억 원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는 147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새벽 완도 해상에서 어선과 대형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25명은 구조됐지만 2명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부표를 붙잡고 있는 선원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조심스럽게 선원들에게 접근한 뒤 구조에 나섭니다. 전남 완도 여서도 해상에서 부산선적 129톤급 어선과 7,500톤급 대형 화물선이 충돌한 것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사고 충격으로 어선은 침몰했는데 다행히 침몰 직전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27명 가운데 25명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선장 68살 김모 씨와 선원 65살 신모 씨 등 2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 해역은 해류가 센 해역이고 밀물과 썰물 상황을 감안해서 청산도 동방부터 거문도 해역까지 남쪽으로는 제주 관할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경비 세력들이 투입돼서 수색을 할 계획이고 사고 당시 중국 선적의 화물선은 광양항을 출발해 중국 난징항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어선은 고등어 조업을 하기 위해 주변 해역을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과 화물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내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와 유관기관의 현장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도지사는 오늘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노동단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탱크 설비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여수산단 2일 산업공장 내부입니다. 불길이 꺼지자 까맣게 타버린 처참한 잔해가 드러났습니다. 강판으로 만든 저장 탱크는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유해 석유화학 물질을 담은 이 탱크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인근 9개 탱크로 번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탱크에는 석유류 액체 화학 물질인 이소파라핀이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접이라든가 할 때는 먼저 신고를 받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센터하고 고용노동부지청 그리고 산단 그리고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바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숨진 작업자 3명은 모두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단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재해에 대한 책임을 원청과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대부분 하도급의 안전관리자 정도만 집행유예 정도의 형을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해양에너지 소속 청년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시민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힘들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혐의점이 없다고. 시민대책위는 청년 노동자가 숨진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양에너지는 제3자를 통한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광주와 전남에서도 감지 신고가 이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9분쯤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영암의 아파트와 주택 등이 2, 3초가량 흔들리는 등 광주 전남 소방본부에 50여 건의 지진동 감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제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이자 30년 넘게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한 고 이금주 회장에 대한 추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단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 등 일본의 지원단체와 개인들이 이 회장의 서거와 관련해 추도사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영면에 든 고 이금주 회장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를 발족해 희생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과 5월 단체 등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며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 대구 경북을 의식한 전두환 찬양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일부 5월 단체, 민주당 광주시당은 아무런 말이 없다며 광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재활을 전담할 광주 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광주 광산구에서 보훈병원 재활센터 완공식을 갖고 호남 지역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의료진과 직원 80여 명과 114개 병상을 갖춘 재활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합니다. 무안 일로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2만 9천 마리의 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농장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반경 10km 이내 56곳의 닭 오리 농장도 이동 통제와 집중 소독 등 방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올겨울 전남에서는 영암과 강진 등 농장 5곳에서 AI가 발생했고 순천과 해남 등지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이 재판 심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수술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13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목포 횟집 식사비 대리결제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목포의 한 횟집에서 윤 후보가 전현직 목포시 의원 등과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식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목포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대동문화재단이 제3회 대동 전통문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힘써온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화유산 부문에서 향토사가 김학근 씨, 미술 부문에서 도자공예가 조재호 씨, 공연 부문에서는 민속예술인 조우환 씨 등 3명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